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니플 코인입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여기 3,0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또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이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처럼 지난 12월 달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3,000원부터 3,500원의 박스권 요 라인 때 가장 중요한 고래들의 손바뀜이 나타났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고래들이 새롭게 진입했던 단가가 3,000원부터 3,500원 라인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라인대를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당연하겠지만 개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개인들이 언제 매도가 나올 것인가, 그들이 생각했던 3,000원대 라인은 절대로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매도를 눌러버리죠. 왜? 여기 라인대가 가장 마지막 바닥 구간이다 라고 생각했던 개인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장중에 변동성이 많은 이런 시점에서 3,0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러한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포감이 많이 클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공포감에 매도 버튼을 쉽게 누를 가능성 또한 높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관점은 단순하게 어제와 오늘, 내일, 모레, 한 달 전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니플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XRP 코인에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우리는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까지도 맞춰놓은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해야지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가 된다. 왜 안정적입니까? 투자 심리를 지키면서 매매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말 그대로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실망감을 줬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도 말을 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우리의 달러, 미국의 달러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라는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것을 내비쳤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실망감을 줬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이제는 지난 정부에서 압박을 줬던 SEC의 정책들은 하나씩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분명 백악관 서밋, 백악관 정상회담에서는 실망감을 준 거는 맞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쓸모가 없었다라는 부분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한쪽에서는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있고 코인 시장도 떨어진다. 이건 무엇을 의도합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을 가져갈 수 있다. 이거는 꽤나 모험이 필요하죠. 왜? 미국의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5월 달에 변경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이 모습 그대로 지켜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 기준금리에 대해서 인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분 또한 불확실성은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러한 악재성 이벤트가 현재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건 맞죠. 다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전혀 틀려진 게 없다라는 걸 먼저 생각하시면서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자,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8만 달러가 무너진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한 7%대의 약세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죠. 물론 반등력을 조금씩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 만족치는 않습니다. 제가 니플 영상을 찍는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 반등했으니까 100%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브레이크만 잡은 거예요.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가 브레이크만 잡았으니까 이제부터의 반등력은 그의 니플에 대한 호재성 이벤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호재성 이벤트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XRP 코인 영상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달의 박스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이 있을까? 고점이 5,000원대 매수 시점을 잡았고 지금 엄청나게 손실 구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30%의 손실, 40%의 하락 압력을 받고 있어서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하신 분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 정보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 정보를 먼저 받아보시고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같이 받아도 충분하겠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3,000원대를 이탈했다가 다시 또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안도감은 들 겁니다. 근데 완벽하게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전일자, 그러니까 어제 날짜에 이런 3,250원 위로는 올려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를 잡고 반등의 시작을 가져가겠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12월 20일자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12월 20일자에는 고래가 고래한테 물량을 넘긴 시점이에요. 어떤 말이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뉴스 화면이죠. 업비트의 고래가 니플을 1조를 팔았다. 이게 12월 20일날 나왔던 거거든요. 자, 고래가 매도했으니까 이거는 굉장한 악재성 뉴스 아닙니까?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래가 1조를 시장가로 그냥 내놨을까요? 시장에 내놓는 순간 어떻습니까? 엄청난 급락이 따라오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3,000원대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라가면서 3,500원대 마무리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고래가 고래한테 물량을 넘겼기 때문에. 어떤 말이냐면 이게 대량 매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 거래 오래 해보셨고 코인 거래 오래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량 매매가 나타났다. 블록 딜이 발생했다. 자, 1조를 매도했다라는 것은 1조를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개인일까요? 개인. 돈 많은 개인이면 물론 가능하죠. 근데 1조 정도를 매수할 정도의 개인이라면 확실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고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고래가 고래한테 물량을 넘겼다. 바로 블록 딜이 발생됐다. 물론 현재가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내주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산 강가보다도 더 떨어졌다. 산 단가에 떨어졌다면 이 고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다시 자신들 산 단가까지는 끌어올리겠죠. 그들이 매입 평균 단가가 3,000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래들의 매입 단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000원대를 지키려고 할까? 그들 또한 수익을 보존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익을 보존하면서 어느 정도의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을 매도하고 남아있는 물량으로 추세가 또 나오기 전에 조정 라인을 가져올 거니까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왜 들어갑니까? 이러한 매입 방법을 우리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확실한 투자 심리를 지켜가면서 매매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이것도 중요한 뉴스인데 XRP 2017년도 강세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 달 안에 인생이 바뀐다. 자,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죠. 저 또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7년도의 강세장의 유사한 흐름, 우린 좀 더 짧게 보시면 2021년도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의 감이 나오겠죠. 자, 이 차트를 보면서 이해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월봉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 보면 2017년도 얼마입니까?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시점이 바로 여기였어요. 자, 5,000원대 라인까지 급속도로 상승력을 보였던 게 바로 2017년도였죠. 근데 그보다 일찍 2021년도에 조 바이든 전직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어땠습니까? 정책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부분에 기대감 때문에 2,000원까지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갑니까? 아니죠.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21년도에 해당되는 SEC가 바이든 정부에서 게리 겐슬러가 위원장을 받기 전까지도 2,000원까지 끄집어 올렸다가 하방 압박 받고 다시 한번 조정세, 다시 한번 또 상승력을 갖고 왔던 시점. 이러한 조정세는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1월 달, 12월 달, 1월 달까지 쭉쭉 올라가다가 2월 달에 엄청난 하방 압박, 그리고 3월 달 현재 하방 압박 받다가 다시 또 반등하다가 이 박스권 라인에 브레이크 라인을 잡고 있는 현재 모습을 판단할 수 있죠. 우리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대했던 요인들이 뭐가 있습니까? SEC 위원장은 잘라낼 겁니다. 잘라냈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비축할 겁니다. 비트코인을 비축할 거니까 미국은 절대로 팔지 않을 겁니다. 이것 또한 지켜냈죠. 근데 우리가 백악관 정상회담, 백악관 서밋에서 실망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이드는 잡혔지만 세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세부 내용이 없는 공수표 같은 공약들을 어떻게 믿냐?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을 모두 압박하는 시점,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엄청난 힘든 시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이라는 거. 근데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죠. 좀 더 차트를 설명해 드리자면 2021년도부터 2024년도 11월 달까지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게 바로 XRP 코인이었어요. 이 SEC 위원장을 갈아치우는 게 왜 이렇게 중요했냐면 이 SEC 위원장 때문에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게 바로 XRP였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들어와서 상승력을 높였던 이유 또한 SEC 위원장은 잘라낼 것이고 리플을 가로막았던 SEC라는 강력한 악재가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걸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안에서 계속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시죠. XRP 8%가 급락했다. 이거는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예요. 2.7달러를 돌파해야 강세장의 신호가 되는데 안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다고 했죠? 누가 매수합니까? 골드만삭스가 베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골드만삭스의 베팅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의 강세장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월 10일이면 어제입니다. 어제 날짜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매집해서 들어왔다. 근데 그 물량들을 뒤로하고 11일 날짜 아침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3,000원도 이탈했어. 그럼 어제 들어왔던 물량이 바로 매도하고 나갈까요? 안 나가죠? 이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보고 매매하는 거 아니시죠? 물론 단타 치시는 분들, 스캘퍼, 초단타 치시는 분들, 그분들은 다르겠죠. 1분봉, 몇 초봉을 보면서 매매 대응을 할 거니까. 다만 우리는 지금 차트와 기본적인 분석을 같이 보면서 매매 대응을 하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지금 시점이 어떠한 시점이냐. 그냥 급등해서 쭉쭉 끄집어 올려가지고 5,000원까지 그냥 올라갔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기 1,000원대, 1,500원대, 3,000원대, 4,000원대, 5,000원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방 압박을 받는다. 이 하방 압박 받는 요인도 뭐였습니까? 관세 부분, 기준금리 부분, 그리고 백악관 정책적 방향성이 이렇게 확답을 주지 않았다. 이 부분들은 관세라든지 금지용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몰랐었는데 이 코인 시장에서는 백악관 서밋을 통해서 뭔가 정책 방향성이 나올 거야.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거였죠. 근데 그 기대감이 꺾이니까 실망 매물도 나오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악재는 뭡니까? 관세. 그리고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동될까? 이게 남아있는 악재예요. 이게 코인 시장의 악재입니까? 물론 같은 금융시장이니까 같이 영향을 받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세라든지 기준금리는 전통시장이에요. 전통금융시장, 기준의 화폐의 움직임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가상자산 시장은 전혀 의미가 없는 움직임이다
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 조정 구간이 나오지만 고래는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제 말씀을 제가 처음 영상을 찍었을 때부터 쭉 보셨던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나는 고점에 잡았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 3,000원대 라인을 지지받고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3,000원 이탈했다고 매도했던 분들은 또 한 번의 후회가 남는 매매가 일어나겠죠. 1,500원대도 마찬가지였고 2,000원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올라갔다 생각했는데 더 올라가. 다 올라갔다 생각했는데 더 올라가. 지금도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했는데 다시 반등 잡고 올라가. 또 후회가 남겠죠. 이러한 매매 대응 전략은 우리들의 수익 구조를 방해하는 요소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100% 비중 다 싣고 들어가면서 내 현금 하나도 없이 대응한다. 이것 또한 안 되겠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중을 나누어서 매매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갖고 있는 현금이 있어야지 따로 하락 압력 가져오고 반등력 보여줄 때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들어가겠죠.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려하면서 어떻게 해야 매매 대응 전략이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지금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보시면서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같이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